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개해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 일주론 육식갑자를 오늘은 개해로서 육식갑자 일주론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육식갑자에 대한 일주론이 끝나면 다음 해부터는 월주론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월주론. 월이라고 하는 것은 근묘화실, 부모, 조상, 부모, 나, 자식인데, 월이라고 하는 건 부모궁이 되고 직업궁이 되고, 나를 그 씨를, 부모의 씨를 씨에 의해서 내가 꽃을 피우는 하나의 월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역학을 배우시는 분께서는 음양의 개념과 오행의 성절과 천간의 성질과 지지암장, 육친 이 십성에 대해서, 십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기초 과정을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만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학적으로 음에 속하죠. 음이라는 건 조용하고 부드럽고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물이기 때문에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하는 양기요, 금수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음기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신중하고 음지에 가까운 기라고 하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역행적이에요. 양은 음으로 가고 음은 양으로 갑니다. 1년에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 밤이 점점 길어지고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지고 이렇게 음과 양은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천간의 끝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양지를 쫓아갑니다. 양기를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있기 때문에 춥고 서늘한 음기이기 때문에 밝은 양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양기지향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것을 선호합니다. 자기가 어둡고 춥기 때문에 어두운 걸 추운 걸 피하고 밝은 광명천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근데 역시 옆에 또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입니다. 이거는 위에는 빗물이고 밑에는 바닷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가 또 바닷물에 또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많으면 파도가 일어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 행로 자체가 뭡니까? 냉습하고 파란이 많고 파동치는 인생의 행로에 기운의 작용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임수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감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많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입니다. 요 나무는 나에게 뭐가 되느냐? 수생목, 상관이 됩니다. 상관. 인력편주예요. 그래서 이 인력편주인 바다에 떠있는 이 나무는 뭘 나에게 의미하느냐 하면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물. 수생목. 항상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임경변이 능하고 표현력이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그리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고가 뭐냐? 돈을 만드는 겁니다. 돈에. 그래서 식상생재라 그러는 거야. 식상생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를 만나게 되면 재물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요 개해라고 하는 거는 요 수가 비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간여지동에 해당이 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행이 같은 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은 성격이 독점적이고 소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으며 타인을 멸시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에 대한 관점을 두지 않고 자기에다만 입장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경쟁관계에서는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그런 관점을 상대에다 두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한 상대, 아내에 대한 상대의 입장, 생각, 성향, 남편에 대한 입장, 사정 이런 거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개해 일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건 수가 되고 수는 뭘 생해주느냐? 목을 생해줍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목이 떠내려갑니다. 수생목. 그 결과적으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타주에 목이 많거나 토가 있으면은 태양이라는 화가 있으면은 그런 기운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간을 조심해야 돼. 또 수라고 하는 건 수국화가 됩니다. 물이 많으면 심장이 기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심장 쪽, 마음 심자, 심장 쪽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는 뭐냐? 역마살이 됩니다. 역마살. 역마살. 떠다니는 재물은 뭐냐? 떠다니는 재물이에요. 떠다니는 재물이에요. 목이 재물이. 떠다니는 재물이니까 뭘 만나야 되겠습니까? 섬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흙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물에 젖은 땅이니까 뭘 만나야 됩니까? 태양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가 모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오행이 팔자에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좋은 팔자가 있고 팔자가 안 좋은 팔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마라고 하는 건 뭐냐? 실증을 잘 느끼고 변화를 좋아하고 변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역마라고 하는 건 항상 안정 위주의 사고방식,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개라고 하는 건 항상 천간의 합과 중에서 무하고 만나면은 무게합이 됩니다. 무정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무가 월에와 있다. 그러면 월에와 있으면 아버지 궁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나하고 아버지와 무정지합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나와의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부모 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부부궁에 무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무게와 무정지합이 되면 이건 부부궁 아닙니까?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많고 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를 볼 때는 어느 자가 들어올 때 이것이 충이 되는가 합이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요 개라고 하는 건 바로 뭐하고 충이 되느냐? 정계충이 됩니다. 정하고 충이 됩니다. 정계충. 정계상충이 됩니다. 그 정계상충은 뭐냐? 시에 말하자면 정이 있으면 부부지간에 상충살이 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충을 잘 보셔야 되고 합을 잘 보시는 그런 관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해충. 근데 요 사해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 많은 데다가 사가 들어와서 사해충을 해주면은 여기에는 암장에 병무경이 있습니다. 병무경.
그러면 요 사해충이 되면 병화가 많아가지고 물이 많은데 태양이 비춰주죠. 광명이 비춰주죠. 물이 많은데 토가 들어와서 습한 거를 조화를 시켜주죠. 거기에 경금이 또 금생수 해주죠. 그러면 사가 들어오면 충이 되지만은 개해날에 태어난 사람은 사가 들어오면은 상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길신작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요 사의 해날에 태어난 사람은 사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음양의 조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태법으로는 뭐에 해당했냐? 왕궁에 해당이 됩니다. 왕궁. 해가 왕궁이 돼요. 왕궁은 기가 극성한 겁니다. 기고 만장한 거예요. 수의 날에, 개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요 개해 일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해 일주가 월지에 어떤 걸 낳느냐? 예를 들어 인을 낳았다. 사주에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주라는 건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씨를 뿌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이 월주와 일간을 잘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주를 푸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주론을 다음에부터는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해목이 됩니다.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됩니다. 수생목이 됩니다. 그럼 이건 상관이 되거든요. 그 수생목 상관이면 이게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생목.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예를 들어 병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병화가. 그러면 물을 비춰주죠. 그 다음에 이 사주에 이렇게 인해가 목이 들어갈 때는 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자가 하나 들어오면 또 좋습니다. 이게 경자가. 그 금생수 수생목이죠. 거기다 토가 들어왔다. 그 금생수 수생목 목극토에서 생재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아주 귀격 사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가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생목입니다. 역시 재물운이 좋습니다. 각 인과 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가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토국수가 되고 진해하고는 원진이 됩니다. 그럼 부모하고의 원진이 있다고 하는 거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해가 원진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나 검사나 경찰관, 형법을 다루는 그런 직업에 속하면 원진 작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국수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무는 뭡니까? 토거든요. 무토가. 그럼 토국수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 원진이에요. 여가 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해충이에요. 물이 많은데 충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게 수국하거든요. 목이 있거든요. 목생하러 돌아갑니다. 그 재물운이 좋고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수가 많은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돼요. 그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이 사주는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좋은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암장이 뭐가 있을까? 정하고 기가 있습니다. 정은 뭡니까? 수국합니다. 그리고 요 속에 목이 있거든, 목성하거든요. 그 재물운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오가 있고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잘 돼가지고 화생토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해미목이 됩니다. 그럼
수에서 수생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아래 위에는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 그 수생목, 목생화. 그 다음에 토가 돌아가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로 돌아갑니다.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고 모든 운세가 음양의 조화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요 미라고 하는 거는 창고입니다. 창고고 토지만은 요는 목의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하고 합하면 재물운이 좋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가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금생수를 해줍니다. 그 금수가 이렇게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금수가 많은 데다가 또 금수가 또 옆에 또 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너무 많으면 요 금생수가 되면은 이 금수 태왕이 돼버려요. 그 물이 너무 많아지면 금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뭐가 들어와야 운이 좋겠습니까? 목화운이 들어와야 좋습니다. 목화, 토. 그 토가 들어와서 건조하게 해주고 화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나무가 들어와서 물의 기운을 이렇게 수생목을 해가지고 돌게 해주면은 그러면 그것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 이렇게 물이 많은데 또 금년에 경자년 아닙니까? 그러면 금생수의 밑에다 수가 들어오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금년에 물이 넘치는 해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음양의 부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금수가 많은 사람이 금수가 들어올 때가 있고 금수가 많더라도 목화가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누구든지 5년은 좋고 5년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의 법칙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운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오판하는 이유는 뭐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팔자가 타고난 대로 기운대로 가지 않고 팔자에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기의 팔자대로 운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자기의 팔자를 분석하고 팔자의 기운 작용대로 호흡을 하고 그쪽대로 기운을 몰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음미하고 분석하면은 자기를 반성해서 팔자에 타고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에 타고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나를 실패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다. 그럼 부도간에서 망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운전대로도 잡는, 예를 든다면은 운전을 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팔자에 타고난 운전 기술로 먹고 살도록끔 길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묘한 운명의 법칙이에요. 저는 영리학자로서 역학에 대한 관심과 저술과 간이와 역학에 대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사주 팔자와 기운이 맞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역학 쪽으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역학 이외에 어떤 다른 데에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그쪽 분야가 되지를 않아요. 저는 바로 뭐냐, 역신이라고 하는 기운을 팔자에 타고났습니다. 제 사주에. 그래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역학을 강의하고 역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기운 쪽으로 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 유는 핵심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 이거 술이 들어오면 토국수가 됩니다. 토국수가 되면 뭡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는 거죠. 항상 이걸 잘 아실 때, 수월이 됐을 때 요 암정에 뭐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요 안에 뭐가 있냐? 정신무가 있습니다. 정신무. 정신은 뭐니까 수국하니까 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국하니까 식신생재가 되죠. 여기 목이 목생화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 금이 있거든요. 학술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관직 아닙니까? 그런 관직, 교육, 학술, 문화 그런 쪽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업을 볼 때. 그래서 직업을 볼 때는 항상 요 일간과 월주의 월령과 삼고로 해가지고 직업을 일주와 특성과 성향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가 되면 이게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강사주가 돼. 신강사주. 요 신강사주는 뭐냐? 신강사주인데 또 금수가 들어오면 안 좋고, 신강사주가 금수가 많은데 목화가 들어오면 요 안에 뭐 갑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여기 화가 있으면은 이 사주는 대발하는 겁니다. 신강사주는 재가 들어오면 다 감당하고, 관이 들어오면 명예를 다 관직을 명예운을 다 감당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신강사주가 돼요. 신왕사주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크지만 수는 뭘 극하니까? 수극화, 재를 극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화라고 하는 거는 재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강사주는 그릇은 크지만은 수가 너무 많거나 비견겁이 많으면 재를 극한다. 무슨 오행이 많이 들어오면은, 목이 많이 들어오면 목극토, 토가 나의 육친에 뭐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반드시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음양오행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개해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부터는 월주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많은 역학에 대한 사주 감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